형들, 요즘 인텔 차트 한 번씩은 다들 봤지?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인텔이 지금은 1년 새 6배 넘게 뛰고 52주 기준으로는 거의 133달러, 정확히는 고점 132.75달러까지 찍고 온 상태야. 2000년 닷컴 버블 때 고점도 다 돌파했고 연초 대비로만 해도 주가가 2배에서 3배가 나버렸으니까 이건 그냥 반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면, 말 그대로 리레이팅의 끝판왕 구간까지 와 있다고 봐야 돼. 근데 형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야, 인텔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냐?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냐? CPU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하는 말은 또 뭐냐? 이거 GPU 슈퍼사이클 끝나고 CPU 차례라는 건지 이 흐름이 얼마나 갈 수 있냐? 오늘은 이걸 조금 깊게, 그렇지만 형들이 이해하기 쉽게 형이 동생한테 술자리에서 풀어주듯이 쫙 정리해줄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달렸는지, 지금 위치가 어떤 구간인지, GPU 슈퍼사이클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인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호재랑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연결해서 보자. 형들,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봐. 이게 그냥 올랐다, 비싸다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5년짜리 AI 인프라 투자 방향이 GPU에서 CPU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거기서 인텔이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와 연결된 얘기거든. 조금만 이해해두면 인텔뿐 아니라 AMD, ARM, TSMC, 심지어 국내 반도체까지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먼저 인텔 주가가 왜 여기까지 끌어올려졌는지부터 정리해볼게. 키워드는 두 개야. 하나는 CPU 슈퍼사이클의 가시화, 또 하나는 실적과 스토리의 동시 리셋이야. 그동안 AI 인프라 얘기만 나오면 형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였지. 엔비디아 GPU, H100, B100, GB200 이게 다 먹는 장이지.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I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은 완전히 GPU 쪽이었고 데이터 센터 증설, AI 트레이닝 클러스터 투자 이 모든 게 GPU 위주로 돌아갔어. 그래서 엔비디아 EPS가 2년 사이에 17배가 나버렸고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향해 가는 괴물이 된 거지. 근데 2025년 말, 2026년 들어서 그림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 이전까지는 거대한 모델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에 집중됐던 시장이 이제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스스로 일을 쪼개서 처리하고 여러 도구를 오가며 작업하는 에이전트 기반 구조로 넘어가고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에이전트 구조에서는 GPU가 아니라 CPU가 진짜 병목이 된다는 거야. 형들, 이런 그림을 떠올려봐. 거대한 GPU 팜이 뒤에서 연산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앞단에서 어떤 유저 요청을 어떻게 쪼갤지, 어느 모델에 던질지, 언제 툴을 호출할지, 웹 검색을 몇 번 돌릴지, 여러 태스크를 어떻게 스케줄링할지 이런 걸 전부 조율하는 애가 바로 CPU야. 연구 데이터를 보면 RAG, 웹 기반 에이전트, 과학 계산형 에이전트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 워크로드에서 CPU가 전체 처리 시간의 80% 이상을 잡아먹고 전력 소비에서도 최대 60%까지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 한마디로 예전처럼 GPU가 다 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GPU가 놀지 않게 해주느라 CPU가 땀 뻘뻘 흘리는 구조로 바뀐 거야. 이거야. 이게 숫자에도 그대로 찍혀. 인텔이 2026년 1분기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이 136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했어.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반등처럼 보이는데 시장이 놀란 건 이게 아니야.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 매출이 거의 9% 정도를 상회했고 BGAAP 기준 EPS가 0.29달러가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던 숫자가 고작 0.01달러였거든. 30배 가까운 서프라이즈가 터진 거야. 특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AI 부문이야. 여기서 매출이 약 51억 달러가 나왔고 전년 대비 성장률이 22% 수준이었어. 이 부문이 6분기 연속으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상회했다는 점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진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심어준 포인트였지.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이 CPU 슈퍼사이클이야. AI 서버용 재온 CPU 수요가 에이전틱 AI 구조 덕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PC 부진으로 죽수던 인텔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지. 주가 반응은 더 극적이었어. 실적 발표 직후 하루에 주가가 23.6% 폭등해서 80달러 초반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 스토리가 줄줄이 붙었지. 미국 정부가 칩스법과 연계해서 인텔에 사실상 국가대표 파운드리 지위를 부여하는 수준의 지원 패키지를 깔아줬다는 뉴스.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규모로 인텔에 투자하고 향후 14A, 18A 공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애플과의 18A 기반 파운드리 예비 계약 보도. 테슬라 테라페 프로젝트에서 14A를 채택할 거라는 소식까지. 이 모든 게 연달아 터지면서 인텔 주가는 거의 패닉, 바닥이었던 20달러 초반대에서 1년 만에 120달러를 넘어 130달러대까지 직선으로 꽂혀버린 거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월 초 기준으로 인텔 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70% 이상, 연초 대비로만 해도 200%를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상태로 집계됐어.
이 정도면 그냥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반영됐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CPU 슈퍼사이클과 미국형 파운드리에 대한 거의 최선의 시나리오까지 가격에 다 담아준 상황이라고 봐야 해. 이제 형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로 넘어가 보자. GPU 슈퍼사이클은 알겠는데 CPU 슈퍼사이클은 뭐가 다르냐? 이게 진짜 또 한 번의 대박을 만들 수 있는 거냐? 먼저 GPU 슈퍼사이클부터 한번 짚고 가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빅테피도가 한 일은 단순했어. 어떤 모델을 쓸지, 서비스를 어떻게 붙일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GPU부터 최대한 확보해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지을 때 GPU를 8장, 16장씩 묶어서 H백, B백 같은 걸 쏟아부었고 여기에 맞춰 통째로 AI 팜을 짓는 투자가 이어졌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세상에서 사실상 유일한 고성능 GPU 공급자로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고 GPU 한 장에 25,000달러부터 40,000달러까지 가격을 받으면서 60%가 넘는 초고마진을 챙겼어. 이게 바로 GPU 슈퍼사이클, 그리고 엔비디아 EPS 17배라는 괴물 같은 숫자를 만든 배경이야. 근데 이 사이클은 구조적으로 몇 가지 한계가 있어. 첫째, 플레이어가 너무 적어. 결국 대부분의 이익은 엔비디아로 몰렸고 다른 회사들은 따라붙기가 힘든 구도였지. 둘째, 트레이닝 위주 구조라서 언젠가는 투자 효율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GPU를 쌓는 게 맞냐?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온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이미 슬슬 나오고 있잖아. CPU 슈퍼사이클은 구조가 좀 달라. 우선 포인트가 트레이닝이 아니라 추론과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쪽이야.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각자 웹을 읽고 코드를 짜고 툴을 부르고 다른 모델을 호출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율해야 해. 이 작업의 중심이 CPU야. GPU는 말 그대로 대규모 수학 연산 가속기이고 CPU는 두뇌이자 스케줄러 역할을 하는 거지. 연구 자료를 보면 에이전트 워크로드에서는 GPU가 오히려 쉬고 있는 시간이 많고 CPU가 멀티스레딩과 스케줄링, 메모리 접근, I/O 조율을 하느라 시간을 다 쓰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인텔도 2026년 1분기 실적 콜에서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과거 AI 서버에서 CPU 대 GPU 비율이 1:8 또는 1:4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1:1에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CPU 쪽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깔아버렸어.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GPU만 많이 사는 시대가 아니라 GPU 한 장당 CPU도 거의 같은 비율로 깔리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CPU 시장의 절대 크기가 달라져. 여러 리포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의 2배가 아니라 3배, 많게는 5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과거에는 전체 AI 인프라 캐펙스에서 CPU는 그냥 덤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투자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올라온다는 거지. 둘째, GPU 때와 달리 이 시장은 플레이어가 훨씬 많아. 인텔, AMD, ARM 기반 CPU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직접 설계하는 커스텀 CPU까지 다 이 시장의 수혜를 나눠 갖게 돼. 여기에 파운드리 관점에서는 TSMC와 인텔이 동시에 관련 수요를 받게 되고 그래서 GPU 슈퍼사이클이 엔비디아 한 종목의 EPS 밸류에이션이 몰빵된 사이클이었다면 CPU 슈퍼사이클은 여러 종목의 이익이 분산되면서 길게 이어지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커.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특정 한 종목이 2년 만에 10배 나고 다시 반토막 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종목이 3년에서 5년에 걸쳐 EPS를 2배, 3배씩 키워가는 구조라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훨씬 안정적인 장이 열리거든. 여기서 인텔의 포지션이 재미있어지는 거야. 인텔은 CPU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세 가지 스토리를 동시에 가져가. CPU 본업의 턴어라운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니까 주가가 단순 실적 반등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빠르게 리레이팅이 나온 거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형, 그러면 지금 인텔은 비싼 거야, 아니야? 여기서도 더 갈 수 있는 거야? 숫자로 한번 보자. 인텔은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470%부터 500%까지 가까이 올랐고 2026년 들어서만 200% 이상 뛰어올랐어. 주가가 패닉 바닥이던 $20 초반에서 지금 $120부터 $130까지 근처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냥 가격 레벨만 놓고 보면 이미 한 사이클의 끝단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야.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지금 인텔은 과거에 싸고 버림받은 가치주가 아니야. 일부 리서치는 인텔의 포워드 PER,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를 훌쩍 넘는다고 보고 있어. 심지어 어떤 분석에서는 120배 이상, 짧게는 150배 중반 수준까지 본 데도 있어. 이 정도면 고평가를 넘어서 거의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인텔 본인들이 봤던 레벨과 비슷한 위치야.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월가에서 인텔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40명 넘게 되는데 이 중 다수가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
재미있는 건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대형 투자은행은 인텔 목표가를 45달러에서 63달러, 다시 100달러까지 3번 올려놓고도 최종 의견은 여전히 홀드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턴어라운드는 인정한다. CPU 슈퍼사이클도 인정한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 새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미묘한 신호라는 거지. 실적 안쪽도 한번 보자. 1분기 인텔 전체 매출 136억 달러. 여기까지는 좋았어. DCAI 51억 달러 매출, 전년 대비 22% 성장. 이것도 아주 좋았지. 하지만 파운드리 부문을 보면 매출이 54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영업 손실이 24억 달러 정도야. 회사 전체로도 GAAP 기준 EPS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었고 자유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30억 달러 중후반. 그러니까 돈을 아직은 태우고 있는 단계라는 거지. 그러면 시장은 대체 뭘 보고 이 가격을 주고 있는 걸까? 간단해.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뒤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야. 18A 공정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14A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같은 대형 고객들이 실제로 대량 물량을 얹어줬을 때 인텔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규모를 미리 땡겨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미래의 수익을 지금 땡겨서 다 먹어버린 느낌이야. 그래서 단기 리스크가 두 가지로 정리돼. 첫째, 매크로. 지금 인텔이 받고 있는 PER 100배 이상이라는 숫자는 금리가 높아지고 다시 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깨질 수 있는 구간이야. 금리가 다시 튀면 성장주 전체의 멀티플이 조정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놈들이 먼저 맞는다. 인텔은 지금 가장 비싼 성장주 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인텔은 지수보다 더 세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둘째, 경쟁과 점유율. CPU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것 자체는 많은 리서치가 동의하고 있어.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아직 안 정해졌지. 데이터를 보면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인텔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이 5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AMD가 27%대, ARM 진영이 17%대까지 치고 올라온 걸로 나와.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은 커지는데 인텔이 점유율을 조금씩 내주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길어지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된 CPU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라는 그림이 깨질 수 있어. 형들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이거야. 지금 인텔 주가는 나쁜 회사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건 아니냐의 구간에 와 있다는 거야. CPU 슈퍼사이클,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에이전틱 AI, 이 모든 구조적 이야기가 맞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앞서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 구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형들이 인텔을 보고 지금이라도 사볼까? 아니면 조정 기다려야 하나? 길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떤 축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말이야. 첫 번째 축은 CPU 슈퍼사이클과 에이전틱 AI 확산 속도야. UBS 같은 글로벌 IB 리포트들을 보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CPU 워크로드가 지금보다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여기서 핵심은 GPU를 덜 쓰고 CPU를 많이 쓴다가 아니라 GPU와 CPU를 둘 다 훨씬 많이 쓰게 된다는 구조야. AI 서비스가 실제 서비스로 깔리는 단계에서는 수많은 에이전트가 동시에 돌아야 하고 그걸 다 처리하려면 CPU 코어 수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어나야 하거든. 인텔은 여전히 전 세계 서버 CPU 설치 기반에서 압도적인 1위야. AMD와 ARM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건 맞지만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 이미 인텔 생태계에 맞춰져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생각하면 완전히 역전당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 여기에다 인텔은 구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과 협업해서 차세대 AI 인프라 아키텍처더 설계에 깊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이게 성공하면 단순히 CPU 공급자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구조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올라서면서 마진 구조도 같이 좋아질 수 있지. 두 번째 축은 파운드리야. 형들, 지금 시장이 인텔에 가장 크게 거는 베팅은 사실 CPU보다 파운드리 쪽이야. 18A 공정은 이미 2025년 말 개발 라인에서 양산을 시작했고 2026년 들어 수율이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18AP 같은 개선판 공정은 성능을 9% 끌어올리거나 같은 성능에서 소비 전력을 18% 줄일 수 있다는 기술 발표도 나왔고 열전도, 수율, 신뢰성 측면에서도 꽤 진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더 중요한 건 14A야. 이 공정은 2027년 전후로 본격 양산이 목표인데 여기서 기존과는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 테슬라가 자사 테라팹 AI 컴플렉스에 들어갈 칩 일부를 인텔 14A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 애플도 아이패드 프로, 맥북 에어급 제품의 일부 칩을 TSMC 독점에서 떼어내서 인텔과 삼성으로 분산하려고 예비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 만약 애플이 실제로 18A나 14A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그러면 인텔 파운드리가 정말로 선단 공정에서 TSMC를 부분적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다는 지금은 약간 과장처럼 들리는 내러티브가 현실화돼버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인텔에 사실상 전략자산 딱지를 붙이고 지분 투자, 보조금, 세제 혜택까지 얹어준 상태고 엔비디아 역시 50억 달러를 넣으면서 14A, 18A를 잠재 생산 파트너로 열어둔 상황이야. 이게 다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인텔은 단순히 CPU 회사가 아니라 미국 유일의 선단 공정 종합 파운드리 플러스 CPU 1이라는 이중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그때는 PER 30배, 40배도 싸 보일 수 있겠지. 세 번째 축은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속도야. 어떤 장기 예측 모델을 보면 인텔의 적정 주가를 2026년 기준 80달러에서 90달러 정도로 보고 지금 120달러에서 130달러대를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을 미리 당겨받은 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이 관점에 따르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주가는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대신 EPS가 계속 성장하면서 PER이 천천히 정상 구간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시간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어. 이 안에서 20%부터 30%까지 단위의 등락은 계속 나오겠지만 예전처럼 일직선으로 몇 배를 더 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형들이 전략을 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3년 이상 긴 호흡으로 보면 CPU 슈퍼사이클, 에이전틱 AI, 파운드리 턴어라운드라는 구조적 스토리는 유효해 보인다. 근데 6개월, 12개월, 많아야 24개월 안에서 보면 지금 포워드 PER 100배, 최근 1년 400% 이상 급등, 기술적 과열 신호까지 감안했을 때 중간에 한 번 이상은 세게 흔들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빵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나올 때 나눠 들어가는 식의 시간 분할 접근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텔 주가에 의미 있는 추가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호재 후보들을 정리해보자. 이건 형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첫 번째는 메가테크 파운드리 계약의 실체화야. 이미 애플이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혹은 대만 외 생산 기지를 찾고 있고 그 후보로 인텔과 삼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몇 차례 나왔어. 이때마다 인텔 주가는 10% 이상씩 튀어올랐지.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애플이 연간 쓰는 AP, 노트북, 태블릿용 칩 물량 중 20%부터 25%까지만 인텔로 넘겨도 인텔 파운드리 매출이 1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겠다. TSMC에만 몰려있던 물량이 분산되면 인텔 파운드리의 상업적 신뢰도는 한 단계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 여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14A, 18A 기반의 커스텀 칩을 본격적으로 테이프아웃하고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깔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거 진짜 되는 그림인가 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거야. 지금은 아직 가능성 단계라서 스토리 비중이 크지만 실제 양산 계약이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거든. 두 번째는 CPU 슈퍼사이클의 강도와 가격 결정력이야. 이미 2026년 들어 서버 CPU 리드타임이 과거 12주에서 AMD는 2에서 3개월, 인텔 제온은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났다는 보고들이 있어. 수요가 너무 강해서 인텔과 AMD가 CPU 가격을 10에서 20% 올렸는데도 여전히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구간이라는 거지. 만약 이런 CPU 수급 타이트 구간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과거 GPU 슈퍼사이클 때 엔비디아가 누렸던 가격 마진 레버리지의 일부를 서버 CPU 업체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려. 그렇게 되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가정해놓은 향후 2년에서 3년 EPS 추정치가 통째로 상향 리레이팅 될 수 있고 그때는 PER 100배가 갑자기 60배, 50배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생각보다 안 비싸네? 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 세 번째는 18A, 14A 공정의 기술적 검정이야. 형들이 보기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파운드리 세계에선 수율, 온도, 전압 안정성, 수명 이런 것들이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이거든. 18AP가 기존 18A 대비 9% 성능 향상, 18% 전력 절감, 50% 수준의 열전도 개선, 수율 안정성 향상 같은 결과를 내고 여기에 고성능 CPU, AI 칩, 모바일 AP가 실제로 설계 양산에 들어가면 인텔이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게 돼. 그때부터는 TSMC와 비교하는 잣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미국 내 선단 공정 생산기지라는 점이 멀티플 프리미엄으로 붙게 될 가능성이 커. 마지막 축은 인텔이 CPU와 파운드리에 더해서 AI 가속기, 고부가 패키징까지 풀스택을 다 가져가는 그림이야. 이미 가우디3 같은 AI 가속기를 내놓아서 엔터프라이즈용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 대체제로 조금씩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걸 CPU, 자체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묶어서 판매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어. 만약 이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인텔은 GPU 슈퍼사이클과 CPU 슈퍼사이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AI 인프라 풀스택 업체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고 GPU 쪽에서 엔비디아와의 갭이 너무 크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형들,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인텔을 둘러싼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첫째, 인텔 주가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분명해. GPU 중심이던 AI 인프라 투자가 에이전틱 AI, 추론 오케스트레이션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CPU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가장 큰 설치 기반과 브랜드를 가진 인텔이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파운드리 로드맵,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미 정부와 얽힌 스토리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주가 리레이팅이 거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나온 거지. 둘째, GPU 슈퍼사이클과 달리 CPU 슈퍼사이클은 여러 플레이어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구조라서 사이클 자체는 더 길고 더 넓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인텔이 서버 CPU 점유율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 가격이 가정하고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어. 셋째, 현재 인텔의 밸류에이션은 싼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절대 아니야. 포워드 PER 100배 이상, 최근 1년 400% 이상 급등, 기술적 과열 지표까지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야. 2년에서 3년 시기에서는 CPU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 턴어라운드가 이어지는 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6에서 18개월 단위로 보면 시간과 가격 모두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넷째, 앞으로 인텔에 진짜 의미 있는 추가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건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메가테크와의 파운드리 계약이 실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CPU 공급 부족 장기화로 인한 가격 마진 레버리지, 그리고 18A, 14A 기술 검증과 레퍼런스 고객 확대야.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타이밍이 오면 한 번 더 큰 랠리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크게 삐끗하면 지금의 고평가 논쟁이 거품 논쟁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형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인텔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건 우연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건 맞다. 다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가격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인텔은 좋은 회사 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주식 스토리도 좋고 사이클도 좋지만 가격은 이미 그 모든 걸 상당 부분 선 반영한 상태야. 그래서 형들이 이걸 보고 와 1년 새 6배 같네? 나도 지금이라도 타볼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 한 번만 더 숨 고르고 나는 3년을 버틸 수 있는가? 중간에 30% 조정화도 멘탈이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형이 정리해준 이 얘기가 형들이 인텔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무골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들을 볼 때 조금 더 구조적으로 차분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언제나 이렇게 돈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경제냥 박사 단양!